그래서 그 뭐냐. 자, 일단 이제 오늘은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다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자를 구별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이제 필요한 그 패키지들을 우리가 일단 불러와야겠죠. 그죠?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끊기지. 네, 일단 필요한 패키지를 읽어드리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scikit-learn, 그 다음에 pandas,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제 matplotlib, 그 다음에 numpy는 우리가 기본으로 읽어드리는 거죠. 그죠? 네, 기본으로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RDKit, 이제 그 몰레큘을 다뤄야 되니까 요 이제 RDKit을 우리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네. RDKit을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네. 그죠?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따라치시기가 조금 힘들면은 뭐 일단은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파일이 여기 쉐어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돌려보면서 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나중에 바꿔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요 drugs.csv, 그러니까 이제 드럭이 들어있는 드럭 몰레큘들이 모여있는 그 CSV 파일 이고요. 요건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가 사용했던 랜덤 포레스트 할 때 사용했던 파일이랑 똑같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스마일스가 여기 한 칼럼으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is drug 부분이 이제 drug이면은 1, drug이 아니면 0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사용할 이제 그 것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non-drugs.csv 파일입니다. non-drugs.csv 파일을 열어보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그 엑셀 파일처럼 테이블로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마일스가 첫 번째 칼럼에 있고 두 번째 칼럼에 이제 is drug, drug이냐 아니냐. drug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쭉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CSV 파일로 되어 있으면은 장점이 이제 판다스랑 바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CSV 파일, 그죠? CSV 파일이 뭐라고 했죠? CSV 파일이 그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포맷이 바로 이제 CSV 파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끊기지? 이상하네. 갑자기 수업을 시작하니까 이래. 일단은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일단은 pandas pd.readcsv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drugs.csv라는 파일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요거를 뭐 바로 따라하고 싶은 학생은 여기 이제 그 드랍박스 디렉토리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기에 파일을 뭐 전에도 했던 파일이기 때문에 아마 알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여기 채팅창에 잠깐 올려놓을게요. 네. drugs.csv 파일이랑 그다음에
지나가 버렸네. non-drugs.csv 파일. 네, 이 두 가지를 일단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이제 CSV 파일은 이제 comma separated values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콤마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판다스에서 읽어드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요. 얘를 판다스에서 읽어드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잠깐만 이걸 꺼야 되겠다. 이걸 아무래도 뒤에 있는 이걸 꺼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요걸 이제 판다스에서 읽어드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칼럼은 요 스마일스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칼럼은 이제 is drug, 약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이제 판별하는 그 약이기 때문에 지금 다 1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다 1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ug이 아닌 경우, 자, non-drug의 경우에는 non-drugs.csv 파일을 또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non-drugs.csv 파일을 읽어드리면 자, 얘네들은 이제 약이 아닌 파일들, 약이 아닌 분자들에 대한 정보가 999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is drug 부분이 다 빵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분자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분자들로부터 분자의 특징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feature selection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자, 이제 특징을 뽑아내자. 그러니까 이제 분자들의 특징. 우리가 오늘은 일단 요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 분자들의 특징을 뭐 8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4가지만 일단 예시니까 네. 4가지만 일단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들의 특징을 4가지만 뽑아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Calc Exact Molecular Weight. 요건 이제 분자량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Calc Crippen Descriptor. 요거는 로그 P 값을 계산하는 거라고 했죠. 정확히는 로그 P와 몰라 리프렉티비티 두 개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핀스키 Number of Lipinski Hydrogen Bond Acceptor의 개수. 마지막은 Number of Lipinski Hydrogen Bond Donor의 개수. 그죠? 수소결합 주계의 개수를 계산하는 요 4가지 함수들을 그러니까 이 분자의 특징 이걸 이제 디스크립터라고 한다고 했죠. 혹은 이제 feature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rdkey.chem.rdmol descriptors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요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존재하는 판다스 테이블에다가 열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열을 추가하는 방식을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이제 일단은 MW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죠. 그죠? 얘는 이제 그 분자량을 저장할 거고요. 분자량을 저장할 부분이고 자, 여기 HBA라고 하는 빈 리스트는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를 저장하고 HBD는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를 저장을 하고 로그 P라고 하는 빈 리스트에는 이제 로그 P 값을 차례대로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일스를 분자의 스마일스를 하나씩 읽어드려 가지고 걔네들의 특징을 그 분자의 특징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스마일스에 대해서 포문을 돌려야겠죠. 그죠? for SMI in drugs 스마일스. 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일단은 여기 이제 스마일스를 분자로 변형을 시켜야겠죠. 그죠? chem.mol from smiles. mol from smil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몰레큘 타입으로 바꾸고요. 몰 타입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몰레큘의 exact molecular weight 정확한 분자량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네. mw.append 그럼 이제 molecular weight의 요 정확한 분자량이 계산되어서 여기 들어가게 되죠. 네.
정확한 분자량이 계산되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creep and descriptors. 자, creep and descriptors 이 함수에다가 몰레큘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로그 P 값과 몰라 리프랙티비티를 리턴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 함수 요 부분, 그러니까 요 함수를 계산을 하면은 결과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로그 P와 MR 값. 로그 P와 MR 값이 나오니까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를 여기 이제 로그 P라고 하는 첫 번째 거가 로그 P에 해당하니까 요 로그 P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더해주는 겁니다. 집어넣어주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 액셉터의 개수를 HBA라고 하는 빈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를 HBD라고 하는 빈 리스트에다가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빈 리스트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판다스의 칼럼으로, 판다스의 열로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W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MW를 출력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스마일스를 읽어드려가지고, 그죠? 스마일스를 쭉 읽어드려가지고, 요 분자량이 하나씩 계산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판다스 테이블에다가 요거를 이제 집어 넣으려면은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drugs라는 게 판다스 테이블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drugs를 출력했을 때 smiles가 있고 is drug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는 요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MW, molecular weight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열을 insert,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을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렇게 그냥 리스트를 여기 drugs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drugs하고 요 각괄호하고 MW 그 열 이름을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지정해 주면은 리스트를 지정해 주면 요 몰레큘러 웨이트에 있는 값들이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이렇게 이제 어사인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읍스 여기 왜 잠깐만요. 왜 이래? 자, 커널을 리스타트. 잠깐만요. 얘는 꺼야겠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drugs에다가 이렇게 각괄호를 하고 MW라고 써놓으면은 얘는 이제 MW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컴퓨터가 오늘따라 말썽이네요. 네. 지금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너무 느리니까 지금 뭔가 렉이 걸렸으니까 일단 그냥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MW라고 이제 그 drugs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 요 MW 리스트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를 하면은 이렇게 MW라고 하는 칼럼이 여기 이제 생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rugs 괄괄호하고 HBA equal HBA, 그 다음에 HBD equal HBD
로그 p 이꼴 로그 p. 요 값들은 우리가 이제 저기 위에서, 그죠? 여기 위에서 요 빈 리스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값들이잖아요. 그죠? 리스트 안에다가 요 값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drugs를 출력을 시키면은 이렇게 새로운 칼럼들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칼럼들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스마일스가 첫 번째, 스마일스 열, is drug이라고 하는 열이 있고, 그 다음에 molecular weight, 각각의 분자의 이제 분자량에 해당하는 MW 칼럼, HBA 칼럼, HBD 칼럼, 그 다음에 이제 log P 칼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분자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describe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엄청 끊기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on-drugs도 마찬가지로 이제 non-drugs의 스마일스 칼럼에 있는 스마일스를 하나씩 포문을 돌려서 이렇게 이제 몰레큘러 변형을 시키고요. chem.mol from smiles를 이용을 해서 몰레큘러 변형을 시키고, 자, MW라고 하는 그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이제 요 값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줍니다. 자, 로그 P 값을 집어넣어 주고,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럼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마찬가지로 자, 실행이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non-drug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요 MW 열, 그 다음에 HBA,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에 해당하는 열, HBD 열, 그 다음에 로그 P 열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제 non-drugs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시켜보면요. 네, non-drugs를 프린트를 시켜보면, 그죠? 여기 이제 스마일스가 있고, is drug이 있고, molecular weight,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log P 칼럼 이렇게 쭉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쳐야겠죠. 약과 약이 아닌 거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야 됩니다. 약과 약이 아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합쳐야 되는데, 합치는 함수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이제 합치는 함수가 여기 있는 요 판다스에 있는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pd.concat 괄호하고 여기 이제 drugs와 이제 non-drug, 약과 약이 아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요 안에 집어넣어 주면은, 집어넣어서 합쳐가지고 요걸 이제 all data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pd.concat에다가 이제 ignore index equal true라고 하면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이제 ignore index equal true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인덱스를 새로 지정을 해라, 새로 넣어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새로 넣어줄 거고요.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그 다음에 일단 끄고, 자, 다시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요 concat을 실행을 시키면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위아래로 이렇게 딱 합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러면은 all data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요. 네.
all 데이터를 출력된 거를 결과물을 보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총 1599개의 데이터, 1599개의 분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칼럼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의 열.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랜덤 데이터를 일단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은 빈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CSV를 읽어서 새로운 칼럼, 그죠? 분자의 특징을 계산을 해서 걔네들을 새로운 열로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수행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용할 방법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고차원 데이터에서 상당히 잘 작동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와 함께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말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기 제가 쓴 것 같은 요 그림, 갑자기 이제 렉이 없어졌네. 비디오를 껐더니 렉이 없어졌군요. 요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마크다운,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해서 엔터를 넣으면은 이렇게 예쁜 뭔가 이렇게 웹페이지스러운 요런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림? 네, 요런 이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그 마크다운을 사용을 할 때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샵으로 샵 쓰고 띄우고 이렇게 글자를 쓰면은 얘는 이제 제목으로 표현을 해라 라는 뜻이고 샵 2개를 쓰면은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제목 그 다음에 별표를 하면은 땡 이렇게 이제 그 블랙 포인트라고 하죠.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줄여서 우리가 이제 SVM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오이씨, 갑자기 쾌적해졌네요. 네. 자, SVM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도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더불어서 사실은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2개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와 뉴럴넷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장점은 이제 고차원 데이터에서 상당히 잘 작동하고 이피션트하게 잘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숫자보다 피처 디멘전 특징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메모리가 조금 많이 필요로 한데 SVM은 상대적으로 메모리가 이제 적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VM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수학적인 디테일을 설명할 시간은 모자라고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생각해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꽃잎 길이와 꽃잎의 너비에 따라서 이렇게 2차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플라팅을 할 수가 있죠. 2차원으로 이렇게 플랫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가상의 선을 우리가 2차원에서 그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선, 그러니까 2개의 포인트를 가장 잘 나누는 그러니까 그 베스트 하이퍼플레인 그러니까 위키피디아가 어디 요 그림이 상당히 네, 좋은 그림이 되겠네요. 하지 말고 링크 이미지 복사.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점들이 2차원상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해봐요. 점들이 2차원상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점과 점을 이 두 그룹을 가장 넓게 여기를 이제 요 빨간 선을 구분 경계선이라고 하고 이 경계선으로부터 요 파란 점까지의 거리, 경계선으로부터 요 초록 점까지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요 빨간 라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SVM의 그 SVM 기법입니다. 그래서 SVM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디터미니스틱 이제 딱 넣어주면은 수학적으로 이제 행렬 계산을 몇 번 하면은 요 빨간 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빨간 선을 조금 다른 기울기로 그리면은 이 요 점들 파란 점과 초록 점 사이까지의 거리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거리가 최대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라인은 요 수직으로 각 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요 볼드로 까만 볼드가 표현되어 있는 요 점들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가상의 이제 구분선에서 가장 이제 각 그룹의 가장 각 그룹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각 그룹에서 가상의 구분선까지의 길이 혹은 이제 거리가 가장 짧은 데이터를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 방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요 마크다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드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그 약간의 이제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크다운 문법, 뭐 사용법 혹은 이제 문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조금만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마크다운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고로 여기에 참고로 하나 달아 놓을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볼드가 쳐져 있는 요 파란 점과 초록 점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고요. 어쨌든 목적은 요 두 개의 그룹을 최대한 잘 가르는 구분선, 빨간 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의 목적이자 개념이고 여하튼 이제 이 방법은 수학적으로 상당히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찾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갖다 쓰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할 때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리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널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구분선을 찾는 건데 이제 구분선을 이제 선형, 그러니까 직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곡선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곡선, 그러니까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가 이제 난리니어라고 할 수 있죠. 선형이 아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이거를 결정해 주는 방법은 커널. 커널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걸 이제 커널은 뭐냐면은 코어라고 핵심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별을 해주는 핵심이 되는 함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코어, 커널 펑션을 바꿔주면은 우리가 꼭 직선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나누지 않고서라도 여기 보면 곡선으로 RBF 커널, 뭐 폴리노미얼 커널, 폴리노미얼은 그 3차원 다항식 커널 뭐 이런 걸 쓰면은 이렇게 구분선을 이렇게 구별해주는 라인을 곡선으로 커브드 라인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여기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요 선을 찾는 것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빨라졌으니까 네. 마크다운으로 자. 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이클런에서 이렇게 SVM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SVM 이제 모듈을 읽어오자. 자, 그러면 임포트 해서 SVM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SVM 구분 기반의 구별 모델을 하나 생성하자. 네. 요거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요 구별 모델이 바로 뭐다? SVM 안에 있는 SVM 안에 SVC라고 하는 SVM 클래시파이어의 줄임말.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의 줄임말이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my 모델이 지금 이제 빈 모델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빈 모델이 일단 생성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전체 데이터를 이제는 트레이닝 셋과 일단은 테스트 셋으로 나눠야겠죠. 그죠? 전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했듯이 scikit-learn 안에 있는 scikit-learn.model selection 모듈 안에 있는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train test split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X 데이터, 우리가 이제 피처 데이터는 어떻게 돼? 피처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아까 all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all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자, all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죠. 첫 번째 칼럼이 smiles, 두 번째 칼럼이 is drunk. 그러니까 두 번째 이후부터 전체 하나, 둘, 셋, 네 개의 칼럼이 우리의 칼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피처는 여기 네 개, 즉 분자의 피처는 세 번째 열 칼럼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입력 데이터는 어떻게 전체 열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이렇게 이제 에 해당한다. 할 수 있죠, 그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쓴 다음에 얘는 이제 코드로 하면 안 되고, 그죠? 마크다운으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강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땡땡을 좀 넣어주면은, 별 두 개를 양옆에 넣으면은 볼드가 됩니다. 이렇게 줄을 넘기려면 한 줄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 행, 여기 전체 열이란다.
그죠? 전체 행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all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체 행 and 세 번째 열에서 이제 마지막 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와라. 그걸 이제 X로 저장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X를 프린트 해보면은 이제는 전체 데이터에서 여기 뒤에 4개. 그죠? 네. 요 슬라이싱 이제 두 번째 이유부터 이렇게 끝까지. 네. 요걸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 전에도 했으니까, 네. 지금 복습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Y 값은 어떻게 돼요? Y 값은 타겟 값, Y 값, 목적 값이라고도 하고요. Y는 이제 is drug column이죠, 그죠? is drug 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Y는 어떻게 돼요? Y는 all 데이터의 is drug column, 그죠? 네. 데이터의 is drug에 해당하는 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Y는 all data. 자, 그럼 이 Y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Y를 찍어보면은 Y를 찍으면은 11110000. 그러니까 앞에는 drug이었고 뒤에는 non-drug이니까 앞에는 1111, 뒤에는 0000으로 되어 있는 이런 리스트, 이런 array, 이런 이제 numpy array가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X와 Y를 효과적으로 일단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에 없었던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프리 프로세싱이 필요하다. 자, SVM의 경우에는 SVM은 프리 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자, 프리가 뭐죠? 프리는 전처리라고 합니다. 프리 프로세싱은 이제 한국어로는 전처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그 SVM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숫자가 의 숫자가 너무 이제 차이가 나면은 데이터 숫자의 절대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피처라고 합시다. 피처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만든 X의 그 절대값이 너무 차이가 나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값을 표준화해 줘야 됩니다. 전체 값을 표준화해야 한다. 수능의 이제 표준 점수를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저 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선택 과목이 아마 있었던 학생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선택 과목을 해야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묶음이 있는데 숫자의 묶음이 있는데 걔네를 표준화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난이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물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 과목으로 생물이 너무 쉬웠다. 그래서 생물은 막 만점 받은 애들이 태반이야. 근데 이제 뭐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지구과학이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서 지구과학을 선택한 애들은 거의 뭐 100점 맞은 애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원점수대로 하면은 지구과학을 선택한 애들이 피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잘했냐를 해주는 거는 이제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공부했으면은 배웠을 텐데요. 네, 안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점수에다가 그러니까 원 수치에다가 빼기 평균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은 표준 점수가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바로 그 기본이 되는 이제 그 정규 분포.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정규 분포의 경우 원점수에서 그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여러 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얼마를 잘했냐, 평균에 비해서 얼마를 못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VM은 이런 프리 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X 데이터를 보면은 몰레큘러 웨이트는 크기가 절대값이 몇백에서 몇백에서 천 넘는 숫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는 민맥스 값이 이제 커야 한 30을 안 넘죠, 그죠? 로그 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통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x.describe 이걸 해보면은 그죠? 그 평균이 몰레큘러 웨이트의 경우에는 370,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는 평균 약 5.5,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는 약 1.6, 그 다음에 로그 P의 경우에는 평균 3.2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각각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이 여기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각 값을 스케일 다운,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는데, 그거가 이제 요 사이클 런 안에 있는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다 일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함수들이 여기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요 모듈 안에 이제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프리 프로세싱을 해주는 이제 그 함수들이 여기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규 분포로 바꾸어 준다. 표준 점수로 바꾸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 네. 바꾸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케일러에 집어넣으면은 데이터를 얘가 이제 스케일링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케일러를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다가 요 x를 집어넣어주면은 x 스케일된 x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스케일러를 정의하고 그 스케일러에다가 데이터를 꾸겨 넣으면은 데이터 x를 집어넣으면은 스케일된 보정된 얘는 이제 x 스케일드는 이제 보정된 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보정된 값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그럼 여기 x 스케일드를 프린트하면은 여기 얘가 이제 array. 지금 보면은 몰레큘러 웨이트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평균보다 작은 애들은 마이너스, 평균보다 큰 애들은 플러스로 이렇게 다 보정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를 해서. 그죠? 그래서 요 X 스케일들을 다시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한번 집어넣고요, 일단은. 뭐 꼭 안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자, 그러면은 그냥 이제 보기 좋으라고. 네. X 스케일드 DF. 그러니까 몰레큘러 웨이트이 이렇게 스케일링이 표준화됐고 1, 2, 3, 4. 그러면 제대로 표준화됐는지 한번 디스크라이브를 찍어 보겠습니다. X 스케일드 DF.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평균이 자 지금 보면 10의 마이너스 16승 요건 이제 수치상의 약간 에러 때문인데요. 어쨌든 거의 다 0에 가까운 값으로 스케일링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가 됐다는 거는 x에 있는 값들이 평균 0, 표준 편차 1을 가지는 값으로 이제 표준화되었다. 표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값은 우리가 아까 define 했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거 뭐냐? 이제 트레이닝 셋과 이제 테스트 셋을 나누는 거.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나누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여기 이제 x 스케일들을 집어넣고요. x 스케일들을 집어넣고 뭐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넣어줘도 상관없고, 네. 그냥 이제 numpy 어레이를 집어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이제 20%의 데이터만 테스트용으로 사용.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하면은 자 우리가 각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X 트레인을 보면은 X 트레인 하면은 자 X 자 1279개 그죠? 네. 그 다음에 X 테스트 이렇게 320개. 그 요 함수를 쓸 때 이제 항상 요 순서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얘가 이제 이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용할 때 이제 순서에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에 각각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면 y 트레인에도 적절한 값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y 테스트에도 적절한 값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죠.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보겠지만은 학습시키는 것 자체는 몇 줄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클린징하고 이제 좋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얘한테 집어 넣어줄 때까지가 사실은 손이 많이 가는 거지.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되면은 트레이닝 하는 것 자체는 현재는 이제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실제 학습을 시켜봅니다. 자, 그러면은 myModel.fit을 돌리면은 이겠죠? scikit-learn 안에 있는 모든 함수, 모든 클래스들은 fi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은 이제 학습이 잘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잘 됐는지 테스트 하자. 학습이 잘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my 모델에 있는 predict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예측을 하면 됩니다. 그럼 my model.predict에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x 테스트 문제를 predict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죠? 네. 테스트 셋을 predict에 집어넣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prediction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prediction 값을 한번 볼까요? ypred.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0, 1, 0, 1 약이 아닌 것 같다, 약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자기 나름 이제 예측을 한 게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측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예측 결과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할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프레시전 스코어
recall score, 그 다음에 이제 F1 score, 요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sklearn.matrix 얘네들은 이제 sklearn.matrix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sklearn.matrix라고 하는 모듈 안에서 이제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그 다음에 F1 score를 가지고 옵니다. 얘네를 갖고 오면 자, precision score는 뭐라고 했죠? 이제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은 자, precision score 안에다가 이제 y 테스트 항상 이제 true 값이랑 예측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고 했죠. 그럼 이제 precision score를 보면은 0.65 그러니까 약 65.6%의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ecall score 재현도 그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돌리면은 0.1944. 그러니까 이제 요 정확도는 결국에는 그 약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약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65.6%가 맞았습니다. 65.6%가 맞았고요. 자, 재현도가 19.44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얘는 이제 실제 약 중에서 약 19 실제 드럭 중에서 19.4%만 제대로 찾았다. 그죠? 다시 말해서 약 80%, 그러니까 테스트 셋 안에 80%의 이제 드럭은 80%의 드럭, 그러니까 테스트 셋 안에 있는 드럭 중에서 80%의 드럭을 이제 약이 아닌 것으로 실제로는 약이지만 실제 드럭을 약이 이제 드럭이 아니라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테스트 셋 안에 드럭이 100개가 있었는데 얘가 예측한 것 중에 딱 20개만 맞췄다는 거예요. 80%를 미싱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다 이제 너무 많이 놓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찾고 싶은데 실제로 약이 맞는데 약이 아니라고 계속 해버리니까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죠? 네. 정확도는 이제 정확도와 이제 재현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F1 스코어, 그죠? 네. F1 스코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F1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은 0.3. 그죠? 두 개 이제 그 평균을 했을 때 F1 스코어가 뭐라 그랬죠? F1 스코어가 이제 프레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평균을 해보면 0.3 정도.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앞에서 한번 설명했듯이 이제 성능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SVM에서는 다른 커널을 한번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커널. 그래서 이제 SVM에서는
다른 커널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SVM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sklearn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가보면은 SVC라고 했죠.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C 값, 요건 이제 regularization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얼마나 그 선이 이제 그 뭐냐 얼마나 요 거리를 우리가 이제 스트릭트하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C 값이랑 요 커널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리니어도 가능하고 디폴트는 RBF Radial Basis Fun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리니어, 폴리, 시그모이드, 프리컴퓨티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커널을 바꿔보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 뭐 감마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값들을 우리가 바꾸면은 이런 값들을 바꾸면 이제 그 이 모델이 행동하는 방법, 모델이 행동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최적인 이제 어떤 모델,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런에서 디폴트로 주는 모델이 기본으로 주는 모델이 최적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하는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튜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그 SVM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튜닝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살펴본 다음에 이제 또 그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프로젝트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그 정규 수업 시간은 이제 마칠 거고요. 네. 그 다음 주가 이제 그 뭐냐 시험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그냥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혹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몰랐던 부분, 헷갈렸던 부분을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SVM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SVM을 사용을 해서 이제 드럭과 드럭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제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더 많은 피처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더 많은 피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RD 키단에 있는 요 디스크립터즈, 그러니까 더 많은 디스크립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새로운 디스크립터를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감이 올 거고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SVM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요. 네, 이번 학기 일단 정규 수업은 거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있으면은 뭐 메시지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